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현재 해외에서 뜨거운 샹크스와 신이 기사단의 배신자의 최신 네타 떡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번에 내부자에 의한 유출 자료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먼저 신이 기사단 샵록이 진심으로 최종 보스일 가능성은 의외로 있지 않을까 하는 증거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최신 원피스 매거진이 재발매되었는데 현재 원피스 담당자이자 편집자인 후쿠다 씨가 오다 작가에게 원피스의 정체에 대해 들었을 때의 에피소드가 실려있다고 합니다. 역대 편집자들은 원피스의 정체를 듣는 게 전통 행사 같은 건데 어떻게 듣는지 자세하게 쓰인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원피스 담당은 첫 회의에서 원피스가 무엇인지 오다 작가에게 듣게 되는 것이 관례인데 원피스 1137화 샵록 등장이라는 엄청 중요한 회차의 원고가 너무 힘들어서 시간이 없으니 다음에 하자고 미뤄다는 겁니다. 저녁밥 먹고 있는데 오다 작가한테 전화가 와서 원피스의 정체를 알고 있어야 얘기가 되지라면서 갑자기 원피스의 정체를 듣게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요 라고 했다는데 그때가 샵록이 등장하는 회차였다는 것입니다. 샵록은 촬영인이니까 해적도 아니고 원피스랑 관계없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피스의 정체를 아는 오다 입장에서 보면 샵록이 원피스와 관계가 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샵록은 루피가 마지막에 원피스를 손에 넣는 과정에서 이야기에 깊숙이 관여하게 된다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걸 봐주세요. 기사단장 샹크스 그리고 삼각용 이게 뭐냐면 랜드와용과 10인의 도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오다 작가가 원피스를 연재하기 전의 단편 설정이고 다들 의외로 모를 것 같은데 원피스 이전에 연재한 작품이 없습니다. 기사단장 샹크스라는 캐릭터 게다가 용과 함께 있다는 것 30년 만에 여기서 철룡인의 신이 기사단장으로 샹크스와 꼭 닮은 샵록을 채용한 것은 기사단장 샹크스에서 온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원피스의 진정한 세계정부 측 흑막이 샵록일 가능성에 대해서 왜 이렇게 뜨겁게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거 와노쿠니의 흑막에 대해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원피스의 최종 보스는 1권 1화에 등장했다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만 이야기의 흑막이 1화부터 등장했다는 건 만화적으로도 분위기가 상당히 놀랍죠. 실제로 오다 작가님도 최종장에 돌입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죠. 어릴 적을 이미지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이 가장 고조되는 만화를 그려보고 싶다. 과거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와노쿠니 편을 마무리 짓고 최종장의 준비가 끝날 것이고 이것은 25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가 진짜 원피스 이야기의 시작이니까요. 지금까지 숨겨왔던 원피스의 모든 떡밥 회수를 시작한다고 작가가 직접 선언했다는 것이죠. 오다 작가는 최종장에서 샹크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2022년 발언이라 2022년엔 필름 레드가 있긴 했지만요. 이런 오다 작가의 발언은 원피스의 마지막이 가장 고조된다는 부분인데 역시 주인공 루피가 가장 동경하는 인물을 넘어서 해적왕이 된다는 것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놀라운 전개가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최종 흑막의 포커싱이 샹크스로 이동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샹크스와 세계정부가 다시 엮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샹크스가 손바닥 뒤집듯 사실 난 나쁜 놈이었어 라고 말하면 이건 전대미문의 반전이 될 것입니다.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샹크스를 봐왔던 독자들이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원래 오다 작가의 입장에서 오로성을 독대시키면서까지 샹크스의 최종 흑막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독자들의 반응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자 샹크스와 완전히 똑같이 생긴 샵록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내고 사실 마리조아에서 오로성을 독대했던 인물이 샵록이었다는 의심을 받게 만들어 독자들의 분노를 분산시켰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샹크스의 이미지가 그만큼 너무 좋았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에는 오다 작가가 드래곤볼을 좋아한다는 것에서 떠올랐습니다. 착한 마인 부우와 나쁜 마인 부우처럼 말이죠. 같은 최종 흑막이지만 상황에 따라 이미지가 완전히 갈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원피스 1137화에서 샵록을 등장시켰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고 원피스와 관련이 있다는 것도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루피가 뛰어넘는 것은 샹크스가 아니라 사실은 샹크스와 꼭 닮았고 실력도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신이 기사 단장 피거랜드 샵록이 된다면 그때쯤이면 어쩌면 자기 아버지도 이모에게 버려지는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죠.
그때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신이 기사단 내에서 천룡인의 위에 있는 입지어 최강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샴록 정도면 충분히 이무와 오로성의 약점을 이용해 뒤통수를 칠 수 있는 포지션이라는 것이죠. 오다가 신의 기사단을 이렇게 중요하게 설정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결국 신의 기사단과 샴록이 비중 있는 스토리를 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의 흑막으로서 1권 1화부터 등장했고 샹크스의 형제라고 한다면 이건 만화 천재가 만들 수 있는 스토리 라인이죠. 그리고 계속 검은 수염을 샹크스가 쫓고 있는데 검은 수염을 쓰러뜨리는 게 샹크스고 오로성 같은 세계 정보의 중추를 쓰러뜨리는 게 혁명군이라고 했을 때 사실 샴록만 남게 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봐도 샴록이 사실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갓벨리에 비중 있게 등장했지만 딱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원피스 1137화의 서브타이틀이 바로 샴록 등장입니다. 원피스 세계에서 누군가의 등장이라는 서브타이틀은 굉장히 중요한 회차뿐이고 맨 처음에 쓰인 게 원피스 3화 해적사냥꾼 조로 등장이고 다음이 8화 나미 등장, 그리고 23화 캡틴 우솝 등장, 43화 상디 등장, 139화 토니 초파 등장. 이런 식으로 등장이라는 단어는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115화가 지난 후 등장이 쓰인 것이 이번 샴록의 등장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루피가 해적왕이 되기 위해 넘어야 할 마지막 상대가 루피의 최대 은인인 샹크스와 꼭 닮은 샴록이 된다는 건 이야기로서 너무 놀랍다는 것이죠. 샴록의 흑막, 최종 보스가 될 수 있는 증거는 역시 샴록이라는 이름에도 숨겨져 있다는 것인데요. 샴록이라는 이름, 샴록은 영국의 이웃나라인 아일랜드의 국가가 되었고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데 자주 쓰이는데 이게 원피스 설정과 엄청 관계가 있어요. 밀짚모자 일당이나 최악의 세대는 이미지 국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루피는 의외로 브라질이에요. 주로는 일본, 우솝은 아프리카, 상디는 프랑스, 나미는 스웨덴, 초파는 캐나다, 로비는 러시아, 프랑키는 미국이죠. 다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럼 샴록이 아일랜드를 이미지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게다가 샹크스의 쌍둥이 형제 동물이 사자가 되었고 이런 걸 생각하면 사자라고 하면 역시 아일랜드의 이웃나라인 잉글랜드의 국기에 사용되고 있죠. 잉글랜드와 아일랜드는 오랜 대립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일랜드가 432년경 성 패트릭이 기독교를 포교하기 위해 샴록의 잎이 세 개로 나뉜 것은 삼위일체를 나타낸다는 이야기를 강조했고 그런 일화가 남아있는 설정이 샴록입니다. 순수하게 샴록을 의미하는 클로버, 클로버하면 꽃말은 실제로 행운 같은 의미이고 하지만 복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역시 행운이 변질되어 복수가 된다고 할까요? 원피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천룡인의 사상이라는 건 원래 세계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을까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전 세계를 파멸시키려는 행동을 충분히 실행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종 보스가 샴록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무나 갈링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갈링이 이무를 쓰러뜨리고 그 자리를 노리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세상 일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샴록은 갈링이나 이무도 싫어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번에 그려진 갓벨리 사건에서도 샹크스와 샴록은 갓벨리에서 태어났다는 게 밝혀졌는데 친어머니가 갈링성에 의해 치명상을 입는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은 아빠를 원망하겠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이치가 여기서도 일어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 역시 드래곤볼이 생각나죠? 자신의 가족들과 행성을 멸망시킨 프리더 아래에서 어린 베지터가 어떻게 성장해서 복수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물론 베지터는 프리더를 뛰어넘진 못했죠. 그러니까 샹크스나 샴록 입장에서 보면 현재 갈링성은 어머니의 온수인 거죠. 그리고 자신의 상사인 이무는 자신의 고향을 멸망시킨 녀석이잖아요. 프리더는 베지터의 고향 혹성 베지터를 멸망시켰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모여 샴록이 현재의 지배자인 이무에 대한 복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이무의 강함이라는 건 엄청 강하긴 한데 솔직히 그걸 루피나 검은 수염이 쓰러뜨려주면 납득이 될까요? 검은 수염 입장에서도 이무는 자신의 아버지의 원수죠. 아버지가 조종당해서 엉망진창이 되고 자기 일족도 박살나고 고향도 박살났으니까요. 하지만 루피는 의외로 이무와 접점이 없단 말이죠.
지금까지는요. 그래서 의외로 루피와 이무의 최종 결전이 과연 재밌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 없는 마지막 최종 음악이라는 것은 매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 이무를 명확하게 쓰러뜨릴 이유가 필요한 보스로 만들어내기 위해 샹크스의 아버지인 갈링이나 쌍둥이 형제인 샴록을 만들어낸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실제로 샴록은 엘바프에서 잠깐 뭐 하러 왔나 싶게 왔다가 바로 돌아갔는데 그 후에 온 것이 이무거든요. 만약 이무를 상대로 엘바프에서 공략의 실마리가 보이고 샴록이야말로 마지막에 싸울 상대다,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게 최근 엘바프 편을 다시 읽어보고 든 생각입니다. 이무 입장에서도 군포를 통해서 강림했기 때문에 다시 물러선다고 해도 큰 부담은 없죠. 그리고 역시 아까 말했듯이 샹크스를 루피가 뛰어넘는다는 표현 속에서 샴록을 쓰러뜨리는 그림 역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원피스의 가장 큰 테마가 될 것입니다. 역시 원피스의 싸움이라는 건 결국 자유와 지배의 대립 구도라고 생각해요. 루피가 자유측이고 샴록이나 이무가 지배측인데, 원피스의 또 다른 거대한 테마는 로저의 대사에서 나오죠. 계승되는 의지, 사람의 꿈, 시대의 일렁임, 사람이 자유의 답을 원하는 한 그것들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고, 로저는 부, 명성, 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사나이라고 불렸지만 샤키의 마음만은 손에 넣지 못했죠. 샤키의 마음도 얻지 못했으면서 이런 말을 하다니 로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재미없게 보셨거나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